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입력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70점 합격을 하는데 계산 문제를 2개뿐이 못 풀거나 분석 작업을 한 문제를 못 풀게 됐다. 그러면 빨리 입력을 먼저 하시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 A3부터 F8까지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A3부터 F8까지 범위 잡으시고 보기 메뉴에 보면 확대 선택 영역 확대 축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화면에 가득 차게 해놓고 입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기본 작업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은 항상 하실 때 기본 작업 2 하시고 저장하고 넘어가시고 기본 작업 3하고 저장하고 넘어가시고 계산 작업을 먼저 하지 말고 분석 1, 2 매크로 차트 각각 작업을 하고 나서 계산 작업에서 3문제 혹은 4문제만 풀면 돼요. 그리고 굳이 뭐 5개까지 다 풀지 않아도 되는데 뭐 5번째 문제가 쉽다 그러면 푸시고 조금 까다롭다 그러면 내가 여태껏 한 것들 특히 분석 매크로 계산 작업에서 틀린 게 있나 없나를 검토하시는 시간으로 보내시는 게 낫다는 거. 자, 기본 작업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 A1에서 G1 영역은 자, 병합하고 가운데로가 9번 정도 나오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셀서식 맞춤에 보면 가로 여기 선택 영역 가운데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병합이 9번 나오면 얘가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 놓으시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 쉘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데 제목 1, 제목 1 눌러주시면 되고, 행 높이는 숫자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누르시고 27 엔터로 높이를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병합은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서 보면 뭐 위치를 파악 안 해도 우리가 병합할 위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 제목행 영역에 채우기 표시색 노랑. 그러면 여기에 리본 메뉴에 보면 여기 노랑이 돼 있잖아요. 이거 고를 필요가 없이 얘를 노랑을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노랑 작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F6이면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F6 셀에 우천시 체육관이라고 메모를 삽입. 그럼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작업을 할 때 백스페이스로 내용을 싹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천시 체육관에 따옴표는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천시 체육관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메모가 항상 표시하고 맞춤 자동 크기네요. 그러니까 메모는 기본이 클릭하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가 들어가 있는 쉘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면 메모가 이렇게 항상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 서식의 맞춤의 자동 크기는 여기 커서가 깜빡일 때 하시면 안 돼요. 꼭 테두리에 가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4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해야지 여기 맞춤의 자동 크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자꾸 눌러서 글꼴만 나올 때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의 자동 크기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G4에서 G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숫자 뒤에 명을 쓰는데 표시 예에 보면 5가 들어오면 5명, 0이 들어오면 0명. 그러니까 0을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0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0을 써야지 0이 들어오면 0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따옴표 안에 명을 쓰신다는 거. 한글은 따옴표를 생략해도 된다는 건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해주시고 명자가 다 들어왔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라 그랬어요. 그러면 범위를 선택하시고 테두리 목록의 모든 테두리 목록의 굵은 바깥쪽 테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수를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 항상 테두리 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했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문제에 모든 테두리가 나와서 그거만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여기서 바깥쪽 테두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넣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수입니다. 자, 작업이 끝나면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이고요. A3에서 A17 이렇게 범위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행 전체 그랬으니까 우리는 수식의 문자 앞에 달러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성이 김씨인 행 전체 그러면 여기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될 조건부 서식 영역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B4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값이 김이에요를 판단하는 수식 작업을 들어가셔야 돼서 오른쪽에다가 한 칸 띄어서 수식은 는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이 있는 주소를 찍으시고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주소의 문자 앞에 달러를 넣으시는데 F4번 키를 이용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true, false를 작업을 하는 거에서 A는 지금 이름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은 값을 갖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left를 넣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자, left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B4 선택하시고 달러를 앞에다 넣어주시고 왼쪽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죠. 근데 레프트 라이트는 1일 때 생략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U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true, false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봐야 돼요. 그래서 A는 이름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은 거고 그 값이 김이에요 판단하는 true, false 작업을 확인하셔서 채워보시면 여기 true가 나와 있는 줄에 보면 사람 이름이 김서하잖아요. 김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수식을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엔터를 한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에 들어가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 수식을 붙여주시고 서식에 들어가셔서 글꼴색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 굵게를 지정하는 걸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인으로 나와서 true가 하나, 둘, 셋, 넷, 네 줄만 지금 굵게 파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IR 선택하고 내용 지우시고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1로 넘어오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분석 작업 1은 부분합이 되어 있고 부분합하고 차트는 항상 정답지가 문제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분합은 항상 뭐부터 하냐면 정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렬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 범위 잡을 때 병합된 부분은 제외한다는 거 피벗하고 정렬해서 꼭 기억하시고 데이터 탭 정렬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준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하시고 그대로 데이터 탭 오른쪽 끝에 부분합에 들어가서 부분합 대화상자가 나오면 문제를 읽으면서 대화상자의 내용을 맞춰보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30산업 급여 지급 명세서 표에서 그림과 같이 부서명 별 요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별자가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룹화 항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급여의 최대
그러면 총급여의 합계가 아니라 최대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값 대치를 우리가 두 번째 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를 풀어놓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데이터 탭 부분합을 한번 더 불러내시고 두 번째 작업은 총급여의 최대를 계산한 후 뭐뭐 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손대시면 안 돼요. 그룹화 항목 그냥 두시고 기본급, 상여금, 세금 3개의 평균을 구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함수와 계산 항목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 대치가 풀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하신 다음에 A열의 너비를 좀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값 91만 7천원 585만 6천원 요거만 보시면서 이상이 없네 그리고 저장하시고 두 번째 분석 작업을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통합이래요.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의 제품별 1, 4분기 합계를 H3에서 H10에서 K13에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함정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통합할 표에 첫행 첫열에 있는 값들을 가져다가 통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행 첫열을 포함해서 통합할 표를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통합에 들어가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 함수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합계를 할 거예요. 참조를 할 때 꼭 기억을 할 게 통합할 표의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게 제품이에요. 그럼 항상 통합을 할 때도 제품부터 전체 범위 잡고 추가, 제품부터 전체 범위 잡고 추가, 그 다음에 제품부터 범위 잡고 추가, 그 다음에 첫행 왼쪽열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확인하시면 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침대 1사분기, 침대 1분기, 침대 1분기를 눌러서 합계가 3287. 그러면 화면 밑으로 내려가면 상태 표시줄에 여기 합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3287 이상 없이 됐네요. 그러면 저장하시고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크로 첫 번째가 도형 작업을 우리가 먼저 하니까 도형이 B10에서 F11에다 도형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형이 없는 영역으로 원본을 복사해서 이렇게 오른쪽에다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도형을 그릴 부분을 보시고 자, 우리가 항상 단추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마다 틀려요. 여기는 지금 빗면이 먼저 그리라 그랬어요. 빗면은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이니까 리본 메뉴 삽입에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있죠. 클릭하시고 쉘 크기에 맞춰서 도형을 그리고자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시고 얘는 매크로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누르시고 자,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이라고 되어 있네서 평균이라고 써주시고 확인이 아니라 여기서 기록 누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이름이 오타가 없는지 보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이게 편하다 그랬어요. 평균 전체 범위를 잡고 홈에 들어가서 자동 합계 목록에서 그냥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평균이 나오면 화면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 옆에 있는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도형의 이름 쓸 때는 매크로 이름 보고 쓰시면 안 돼요. 그 밑에 보면 도형을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얘가 거의 항상 똑같아요. 매크로 이름하고 도형의 이름 쓰는 게. 근데 얘가 어쩌다가 한두 번이 요게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매크로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E10에서 F11에 그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의 컨트롤 그룹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가 단추예요. 얘를 선택하시고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그러면 얘는 매크로용이기 때문에 바로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럼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쓰시고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이 오타 있나 없나 보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지시된 내용이 A3에서 H3에 글꼴색, 표준색, 빨강, 그럼 여기 빨강이 돼 있네요. 고르지 말고 누르시고,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그럼 노랑도 그냥 눌러주시고, 지시된 작업이 끝났으면 화면 아래로 내려가서 준비 옆에 상태 표시되어 있는 준비 옆에 매크로 중지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들어오셔서 그 밑에서 보셔야 돼. 매크로 이름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 서식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된 내용을 다시 복사해서 원본에 붙여주시고 평균 눌러보시고 서식 누르고 이상 없으면 복사된 영역을 열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로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저장으로 빠져나오시면 돼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죠? 내일 모레 수련대 이제 뭐 마무리 잘 되셔야죠.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게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안 읽고 내가 판단해서 풀 때가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 보러 가면 지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자, 합계 계열. 자, 합계 계열이 여기 있네요. 항목 삭제예요. 항목 삭제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삭제입니다. 근데 얘는 그 합계 계열과 여기 2019년 범례도 지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범례에 있는 내용은 여기 2019년 클릭하시고 제거를 누르셔야지. 여기 필터를 체크를 푸시면 안 돼요.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해서 합계를 선택하고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행렬 전환으로 작업을 종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목 삭제가 들어오면 마우스 오른쪽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서 행렬 전환해서 항목을 삭제하고 다시 행렬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세로 갑축의 최대 경계는 5,000, 단위는 1000으로 지정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 차트의 추가 삭제는 차트 요소에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때는 해당되는 요소를 더블 클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갑축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서식 대화 상자에서 최대값은 5,000으로 바꾸시고 기본 단위는 1000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업을 하면 여기가 1000 단위로 구분됐는지 최대값이 5,000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022년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세요. 그러면 2002년 계열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얘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할 때는 차트 요소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값들이 전부 위로 올라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위치가 다른 곳이면 서브 메뉴에 들어가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범례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범례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범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위쪽으로 옮겨주시고 도형 스타일은 항상 기억하시라 했어요. 리본 메뉴에 서식에 있다는 거. 자, 리본 메뉴에 서식 누르시고 여기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는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미세 효과고 황금색은 여기 다섯 번째 있는 거네요. 미세 효과 황금색 4를 선택을 해주시고
차트 영역, 그럼 우리는 차트 요소에서 먼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메뉴에 보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옵니다. 그림자는 효과에서 하는 거라 했어요. 효과. 그림자 미리 설정의 종류에서 안쪽 가운데 바깥쪽은 오프셋이라고 나와요. 오프셋. 우리는 안쪽의 가운데를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 둥근 모습, 테두리는 채우기빛 선에 테두리에 가서 맨 밑에 여기 둥근 모서리가 여기에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작업이 종료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를 닫으시고 정답지하고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계산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if left d minimum average, 그 다음에 count와 count if s hour minute second small, 그 다음에 h로 mid네요. 그러니까 4번 문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 5번까지만 풀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나아요. 4번까지 풀라고 하지 마시고. 자, 제일 쉬운 게 D 에버러지와 추주와 D 에버러지와 H 룩업이에요. 그러니까 2번에 D 미니멈과 에버러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에버러지는 뭐 그냥 사용하실 때 에버러지 선택하고 범위를 지정하시고 가로 닫으면 평균이고요. D 미니멈이라는 DB 함수를 사용하면 항상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 번호를 지정하시고 세 번째가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DB 함수가 나오면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데 꼭 기억하세요. 고급 필터 작업의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필드명 밑에 조건이 항상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ND냐 OR냐 보시는 형태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반과 3반의 최저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이 1반의 점수가 여기 있습니다. 점수의 최저 점수와 3반의 학생 점수의 최저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D 미니멈, 에버러지, D 미니멈 하는 형태로 사용하라 했습니다. 먼저 반중에서 1반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조건이 여기 있어요. 반중의 1반의 최저 점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늘하시고 D 미니멈 하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이고요. 조건은 반이 1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3반의 최저 점수를 구할 때 반이 3반이라는 조건 범위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이 3반일 때, 여긴 반이 1반일 때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D 미니멈을 2번 쓰고 에버러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D 미니멈 한 다음에 에버러지 안에다가 두 번째 D 미니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D 미니멈 앞에다가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건 범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붙이고 3반의 조건 범위는 K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J를 K로 바꾸는 작업만 하셔서 조건 범위를 바꿔서 3반의 최저값은 70점이야 하고 구하시고 두 반의 평균은 64.5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1반과 3반의 최저 점수를 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먼저 가야겠네요. H 룩업이 나와 있어요. 미드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번 문제에서는 H 룩업과 미드인데 통상 우리는 H 룩업에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라고 미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드는 첫 번째 인수가 문자열, 시작 위치, 그 다음에 뽑을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H 룩업이죠. 그러면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습니다. 세 번째가 이 절대 주소 범위에서 뽑을 행번호를 넣어주시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유사일치할래, 정확하게 일치할래.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유사일치. 1일 때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정하시는데, 방법 1은 유사일치예요. 숫자가 오름차순일 때, 그 다음에 구간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첫 번째 작은 값으로 찾아가고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정답지에서 보면 다 1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1 생략하지 마시고 쓰시고,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H 룩업, V 룩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H 룩업이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의 첫 행에 있는 값이 첫 행이 찾으려는 값의 목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목록에 있는 값이 표에 있으면 그냥 갖다가 H룩을 바로 하시는 거고, 이게 없으면 찾으려는 값을 만들어 놓고 H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원 코드의 세 번째 문자와 지역 코드표를 이용하여 지역을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뽑아다가 여기다 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찾으려는 값의 목록, 여기가 뽑으려는 값의 목록이어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고, 이 행에서 뽑는 거예요. 1행, 2행. 근데 첫 행에 있는 값이 문자예요. 그럼 방법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쓰는 거예요. 근데 SKB가 표에 단독으로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다가 찾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는 값을 미드에 의해서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능하시고 MI. 자, 찾으려는 값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하면은 찾으려는 값이 뽑혀요. 그럼 얘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H 룩업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이행에서 뽑아야 문자잖아요. 방법은 0을 쓰시면 되죠. 경기부터 내용들이 나와서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원 코드에서 K, K는 경기, 여기는 S, S는 서울, 이렇게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요즘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죠. 카운트 if S 나누기 카운트에 의해서 전체 판매 건수의 비율을, 전체 판매 건수에서 판매량이 10 이상 20 미만인 비율을 구하죠. 판매량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데 판매량이 10 이상 20 미만이잖아요. 조건이 두 개예요. 능하시고 COU 카운트 ifs 하시고,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자, 마법사 들어가서 크거나 같다 10.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 범위에서 작다 20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4개야 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 400%가 나온 건 여기에 뭐가 있다? 셀서식이 100분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개수를 카운트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숫자가 있는 범위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3개가 됩니다. 판매가를 선택하셔도 전체 개수가 나오고 판매량을 선택해도 전체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판매 총액을 해도 전체 개수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판매량에서 했으니까 판매량을 범위 잡고 전체 개수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가 있는 데서 만약 카운트 A를 쓰라 그러면 이 구분이나 제품명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44%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번 문제, if 함수 문제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게 뭐 count if 함수에 사용하는 방법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 1, 따옴표 안에 조건 1, 그 다음에 범위 2, 그 다음에 조건 2 이런 식으로 127개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는 2개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1번 문제에 들어오면 if 함수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if 함수는 조건식을 먼저 놓으시고 얘가 참일 때,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뭐 할까를 정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항상 뭐부터 if 함수가 나오면 조건부터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참거짓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처리해서 true, false가 제대로 안 나왔으면 if 함수를 추가해도 어차피 답은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원번호의 첫 번째 문자가 A면 본사, B면 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원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left를 쓰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원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하고 얘를 쭉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가 구분을 소속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글자를 뽑았더니 A와 B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자가 A면 본사, 나머지 그러니까 B이면을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따옴표 안에다 문자 비교는 따옴표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A예요 하고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김준용이라는 사람은 사원번호가 A로 시작했으니까 true, 이경실이라는 사람은 B로 시작했으니까 false가 되어 있으니까 true, false가 이상 없는지 보시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A면 본사, 나머지는 지사. 그러니까 B이면이라는 말이 함정이에요. 얘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지사로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얘도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B이면 지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중첩 if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B이면 여기다가 지사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중첩 if로 풀어도 조건에 이면이 2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정답이에요. 틀렸다고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A 아니면 B잖아요. 그래서 A 아니면 B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걸 쓰셔야 돼. 굳이 중첩 if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대망의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문자열 결합 문제예요. 문자열 결합 문제인데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이라는 것은 빈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프 마라톤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서 기록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찾아서 여기다 표시를 하는데, 시간이라는 숫자에다가 시간이라는 글자를 결합하고, 분을 뽑아서 분이라는 글자를 결합하고, 초를 뽑아서 초라는 글자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몰이라는 값이 이 기록 중에서 첫 번째로 작은 사람이 기록이 가장 빠른 사람 1등이에요. 그냥 달리기잖아요. 마라톤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빠른 시간의 내용을 구하기 위해서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록 중에서 첫 번째 작은 값을 해주세요 하고 엔터를 했더니 결과가 0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예요? 자, 시간이라는 값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때, 시간이라는 값은 4번 문제죠. 우리가 시간은 0부터 1 사이의 소수로 표시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0은 0시, 0분, 0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1은 24시 0분 0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요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홈에 가서 여기 셀 서식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셀 서식이 회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 보면 회계에 소수점 자리가 없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표시했을 때 얘가 24시면 1이 나니까 걔는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 시간값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얘에서 시를 뽑아서 시간이라는 글자를 결합하고, 얘에서 분을 뽑아서 분이라는 값을 결합하고, 초를 뽑아서 초를 결합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3번 쓸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 놓으시고, 먼저 이 시간값에서 앞에다가 HO hour를 써서 시간을 뽑을 거야 하고, 뒤에 가서 가로 닫고 and 다음표 시간까지 먼저 쓰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글자를 결합해서 표시해줘. 그럼 얘가 1시간이라는 표시가 돼. 문자열 결합 작업 하나씩 추가를 했어요. and 하시고, 이번에는 가장 빠른 기록에서 분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미닛을 넣으시고, 컨트롤 V로 스몰 값을 붙여주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미닛이라는 함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 풍선 도움말이 나와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서 미닛의 함수를 끝내주시고 and 다음표 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분. 그리고 엔터에 보면 얘가 1시간 32분이라고 바뀌었죠. 그러면 또 이번에는 초를 뽑아서 결합하고 초라는 글자를 결합할 거예요. 그래서 and를 써주시고, 자, 초를 뽑기 위해서는 SE에서 second에 들어가서 가장 빠른 시간, 빠른 기록을 구한 스몰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second이라는 함수의 마무리로 가로 닫기를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and 다음표 초를 넣을 거야 하고 엔터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1시간 32분 8초